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임포트 메뉴죠. 임포트를 통해서 평면도 불러와야 되고, 그 다음 정면도. 자, 평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에 계속 겹칠 겁니다. 다시 파일, 임포트, 그 다음에 우측면도, 파일을 불러옵니다. 도면을 불러와야 되겠죠. 파일, 임포트, 이번엔 배면도. 다시 파일, 임포트, 그 다음 좌측면도. 자, 이렇게 파일을 불러와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얘가 컴포넌트로 들어왔는데 에디트 컴포넌트를 누르셔서 전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태그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평면으로 선택하고, 다시 한번 평면으로 두 번씩 바꿔주셔야 돼요. 컴포넌트의 태그, 컴포넌트 안에 있는 이 선들의 태그 두 번씩 바꿔주셔야 됩니다. 되면 컴포넌트의 태그, 그 다음 자, 에디트 컴포넌트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객체들의 태그 두 번씩 바꿔주셔야 됩니다. 좌측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하고 좌측. 그러면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 4개는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지워 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회전을 시켜야 돼요. 특징이 있습니다. 배면은 좌우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를 뒤바꾸셔야 돼요.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 버튼 누르시면 여기 플립 얼롱이라고 있습니다. 플립 얼롱, 네, 컴포넌트 레드를 눌러주시면 대칭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대칭하는 방법 두 가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 이쪽이 앞쪽, 이쪽이 뒤쪽, 이쪽이 앞쪽, 이쪽이 뒤쪽. 로테이트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로테이트를 할 때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요. 로테이트, 원점, 0도,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린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감각적으로 돌리는 건데 물론 이게 잘 맞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점, 아무렇게나 0도, 그 다음에 숫자 90. 이해되셨나요? 숫자 90 쓰고 엔터. 이렇게 해요. 여기처럼 이렇게 숫자 90 쓰고 엔터.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로테이트 명령어 쓰고 원점 0도 방향 지정하고, 그 다음 여기 각도 나오잖아요. 여기 각도 나오잖아요. 숫자 90 그리고 엔터. 그래야 정확한 각도로 로테이트를 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회전시켜야 됩니다. 이제 다 이렇게 세워야 돼요. 자, 다시 로테이트, 화살표 방향 눌러서 방향 지정하고 원점 0도 숫자 90 엔터. 선택하고 로테이트, 방향 지정하고 원점 0도 숫자 90 엔터. 다시 선택하고 로테이트 명령어 누르고 화살표로 방향 지정하고 원점 0도 90. 숫자로 쓰셔야 돼요. 숫자로.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숫자로 안 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보기에 이게 90도가 맞아 라고 적당히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숫자 쓰고 엔터. 자, 전부 다 90도씩 세워보시죠. 이동입니다. 배치예요. 자,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여기 선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선택 해제하면 하나고 선택하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테두리 선이에요. 맨 위쪽에 처마가 있단 말이에요. 처마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여기 선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동하기 안쪽 선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이 지점을 클릭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건물 벽의 끝선에다가 여기 끝선에다가 딱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건물 끝선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끝선에다 맞추는 겁니다. 선택하고 끝에다 클릭. 잘 생각해 보세요. 투시도는 건물 안쪽에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 기준이에요. 근데 건축물은 바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선이 기준입니다. 자, 이동하기. 계속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 안 하시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대략적인 건물의 형태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작업되지 않도록 다 잠가 버릴 겁니다.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락 잠가 버리는 겁니다. 자, 전부 다 잠가 놓으시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지붕입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선택을 해 주시죠. 먼저 이 RN 라인에 건물 벽선에 맞추어서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이렇게 처마 높이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푸시 앤 풀로 마저 더 작업을 해줄 겁니다. 보시면은요, 여기가 모자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더 돌출시켜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 다요. 이렇게. 요만큼, 처마가 요만큼 더 톡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나 뒤쪽은, 뒤쪽도 지금 보시면 요만큼 작은 거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처마까지 이렇게 일단 지붕의 밑단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까지 돌출할 겁니다. 요 라인까지. 여기 있는 라인까지.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플러스 키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요. 그러면 요 라인까지 돌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돌출시켜 보시죠. 모서리를 직접 이동할 겁니다. 여기 있는 모서리의 위치가 여기로 이동해야 되고 여기 있는 모서리가 여기로 와야 됩니다. 자,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동. 자,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잖아요. 그죠?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마우스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이동. 자, 화살표 클릭. 이렇게요. 각 방향별로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 눌러서 클릭. 다시요. 화살표 눌러서 클릭.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한 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한 번 더 돌출합니다. 푸시 앤 풀.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하셔야 돼요. 꼭지점까지. 자, 모서리 선택하고 화살표 누르고 꼭지점까지 이동. 다시 모서리 선택하고
꼭지점까지 이동. 자,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갈 때는 모서리가 아니고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점을 이동하면 모양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모양 만들어 보시죠. 창문을 그립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그대로 따라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따라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면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면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창틀은 그리지 마시고, 창틀은 그리지 말고 요 내용으로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나중에 창틀 다시 그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려봅니다. 그려보시죠. 자, 선택을 합니다. 어디 라인을 선택하냐면 여기 라인 있죠. 이 바닥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 끝점이나 이 끝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화살표 방향을 화살표를 눌러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 있는 면이 이 사선과 수직이 되는 면을 찾아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화살표 방향을 누르고 하면 찾아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셨나요? 다시요. 이 면과 지금 내가 그린 면과 여기 빈 면에 교차가 되는 지점을 찾아준단 말이에요. 화살표를 누르고 하면.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진단 말이죠. 이때 클릭. 그 다음에 라인을 이용해서 면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드는 겁니다. 역시 화살표 눌러서 클릭, 다시 화살표 눌러서 클릭, 다시 화살표 눌러서 클릭. 꼭지점들끼리 하나씩 다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지붕의 창문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여기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시앤풀로 제가 이렇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사선이, 여기 있는 면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면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면 하나, 이 전체에 대한 면 하나, 두 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지웁니다. 둘 다 지우면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거 당황하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다가 라인을 이렇게 하나만 그려주시면, 이쪽은 선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면 알아서 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아니더라도 해당 면이 있는 곳 이렇게요. 딱 맞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하나 더 생겼네요. 지우시면 돼요. 라인 끝으로 그리시면 조금 더 쉽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어요. 전체 6개를 다 만드셔야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라인으로 그리시고 컨트롤 키로 복사하고 다시 화살표 키 눌러서 이동시키고 다시 또 라인으로 선 그리고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안으로 밀어 넣고요. 여기 있는 비탈면 다 지웁니다. 비탈면 다 지우고 라인을 다시 그립니다. 그럼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전체 다 한번 그려 보시죠. 잠시만요. 자, 이제는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더 이상 수정되지 않도록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이크 그룹. 그러면 지붕 작업은 1차적으로 끝납니다. 자, 그럼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제는 창틀과 창문을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자, 라인. 먼저 창틀을, 그 다음에 유리를, 자, 이렇게 창틀과, 아이고,
자, 제가 이렇게 창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유리되는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X키를 누릅니다. 자, 여러분들 컨트롤 C, 컨트롤 V 어떤 기능인지 아시죠? 컨트롤 C가 복사, 컨트롤 V가 붙여넣기죠. 컨트롤 X는 잘라내기입니다. 이렇게요. 잘라내기 하는 겁니다. 잘라서 저장해 놓은 거예요. 자, 푸시 앤 풀 100mm, 그 다음 트리플 클릭,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컨트롤 V. 방금 전에 우리가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기 했잖아요. 잘라내기 한 걸 불러올 때 쓰는 게 컨트롤 V입니다.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얘는 이렇게 내가 지정한 면과 나란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정한 면과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와요. 약간 틀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유리 질감 주고 가운데다가 이동,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창틀 같이 선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메이크 그룹, 총 메이크 그룹이 3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하기, 여기서 이 안쪽으로 100mm만.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이제 컨트롤 C 눌러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지붕 라인이 완성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태그를 하나 만듭니다. 3D 벽체. 그 다음에 태그 선택하고 지붕을 이제 감춥니다. 지붕 감추고 벽체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실까요? 정면부터 만들어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정면이니까 정면만 이렇게 띄워 놓으시면 돼요. 우측에 같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정면만 있으면 돼요. 정면만. 평면도 필요 없습니다. 자, 렉탱글 사각형 그리기.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 때문에 오른쪽 하단은 위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렉탱글 한 번 더, 렉탱글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사. 근데 우리 배열 복사 기억하시죠? 곱하기 2개. 그러면 이 아래까지. 다시 복사. 곱하기 2개. 다시 또 사각형. 개구부라고 하죠. 문과
창문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이 모델링 해주시면 되겠고요. 평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전부 다 면을 나눠 보시죠. 그 다음에 벽체의 두께하고 이렇게 보면은 벽체의 두께가 350mm입니다. 그러니까 푸시앤풀로 이렇게 350mm 밀면 끝납니다. 350mm씩 다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구멍을 내고 나면 자, 이런 모습이 될 거고, 자, 이 위쪽에 여기는 350mm가 아니고 이렇게, 얘는 비 맞지 말라고 만든 구조물이기 때문에 계단 높이까지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현관하고 그 다음에 계구부를 표현해 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정면을 끄고요, 좌측을 켭니다. 라인으로 그리시면 되겠고요, 여기 위치 맞춰 가지고 그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역시 마찬가지로 사각형 그리고 복사, 곱하기 2, 다시 복사, 곱하기 2, 다시 한번 또 두 개 선택하고 복사, 위치 다시 잘 잡아주고요. 그 다음 푸시앤풀로 350mm 다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350 엔터, 350 엔터. 네, 다 350mm씩 다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자, 구멍 뚫어주면 계구부 모습이 완성되죠? 자, 완성시켜 볼까요? 자, 배면 체크하고요. 자, 배면은 조금 특이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렉탱글로 면을 하나 그리고, 여기 바닥면이고, 다시 한번 또 렉탱글로 자, 이렇게 생겼네요. 다시 한번 렉탱글로 이렇게 표시를 해봅니다. 근데 이때 요 면 있잖아요, 지금 그린 이 사각형 면이 여기 빗면입니다.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동하셔야 돼요.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어디까지요? 바로 여기 모서리 끝에까지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때 여기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렉탱글 이렇게요. 여기 지우시면 돼요. 다시 한번 렉탱글, 다시 한번 또 렉탱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모양이 조금 복잡하죠? 자,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그려 보시죠. 좌측면들 네. 안 나타나는데 선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어떤 게 안 나와요? 좌측면들 표. 우측면입니다. 자, 우측면을 켰습니다. 우측면은요,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두 개입니다. 면이 총 3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뒤쪽 부분부터 먼저 그립니다. 뒤쪽부터 먼저 그리셔야 돼요. 자, 푸시앤풀 350, 다시 푸시앤풀 350, 다시 푸시앤풀 350. 자, 트리플 클릭하고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요만큼 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자, 렉탱글 복사 곱하기 2개, 푸시앤풀 350, 일반 벽체 그리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요 부분, 요만큼 붕 떠 있잖아요.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려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의 전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지붕하고 벽체만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창문을 만듭니다. 3D 문이라고 할까요? 창문하고 문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왼쪽부터 볼까요? 자, 좌측. 그러면 바로 얘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먼저 이와 같이 창틀을 먼저 만듭니다. 푸시앤풀 100mm 트리플 클릭. 자,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유리 질감 부여해주고 안으로 이동. 메이크 그룹. 자, 유리하고 창틀하고 함께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자, 푸시앤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하나 만들고 다 메이크 그룹 거셔야 됩니다. 자, 유리 넣고 다시 메이크 그룹. 자, 안으로 이동. 유리하고 문하고 함께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자, 이동. 자, 이렇게 가운데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가운데로 이동.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잡힐 거고요. 같이 선택한 다음 안쪽으로 100mm 이동.
자, 그리고 복사. 곱하기 2개. 다시. 복사. 한 번 더 복사. 자, 근데 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복사. 뒤에 여기 또 있잖아요. 자,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자, 다시 선택하고 또 복사. 자, 또 복사. 앞면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 경우에는 180도를 돌려야 되겠네요. 원점 0도 180도. 자, 이동하기. 안쪽으로 100mm.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사. 그러면 이렇게 고정창은 전부 다 복제를 끝냈습니다. 자, 고정창까지 복제를 해보시죠.